네, 금요일 전참투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주린이, 민소주린이가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죠. 5명의 고수들의 참견을 받으면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먼저 민소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소주린이의 포트 두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새로 담았던 디오가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5.11%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성호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네, 성호주린이는 4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새로 담았던 지노맨 컴퍼니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빠지면서 수익률 1.85%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오늘 장에서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6%에서 3%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린이들의 격차도 확인해 봐야겠죠. 격차 보겠습니다. 먼저 민소주린이는 두 자릿수대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10%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성호주린이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격차는 17%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성호주린이 오늘 좋은 종목 담아가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수들의 포트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고광영 고수의 포트입니다. 이츠한불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츠한불 손절가를 23,000원으로 하향한 다음에 계속 보유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고수분의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의 포트인데요. A스토리 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0.16%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고수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민성 고수의 포트입니다. 참 좋은 여행 담겨져 있죠. 마이너스 1.9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수들의 순위도 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황대영 고수님이 새롭게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익률 5.71%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박수범 고수님, 3위는 황태규 고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전참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전참투 활기차게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자마자 제 수익률 나오자마자 제 옆에 계시는 고수님들이 모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저를 아마 좀 비웃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부터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 꾸준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 회사 어떻게 다니니?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니 1년 넘게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종목 얘기 많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투자를.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맡겨놓으신 돈이 있었는데 그거 네. 지금 뺏길 지경입니다. 그래요? 예. 맡겨두셨구나. 네. 그럼 얼른 회복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것으로 지금 신뢰가 많이 잃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참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고수, 황태규 고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뭐 빠르게 포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성호주린이 오늘 장에서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TV요? 네. 예, 확실한 뭐 3일 기다려 보니까 착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제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호주린이 자, 포트입니다. 아프리카가 어제까지만 해도 6%였는데 지금 그래도 3%대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오늘 딱 고민되는 거 제 포트 보면서 메디포스트와 지노맨 컴퍼니 두 종목 모두 바이오, 제약제바이오에 있거든요. 이 제약바이오를 같은 포트 안에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 하나는 빼겠다. 예, 저도 좀 뭔가 이제 근본 있는 포트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 네. 바이오 두 종목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와 지노맨 컴퍼니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지금 봤을 때 좋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김민성 고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디포스트를 보면은 이제 예.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전에 거래량이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121선을 딱 터치하고 막히는 구간에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8% 상승을 했다가 다시 네. 빠지는 모습인데 우리 방송 특성상 이제 장중에 대응은 바로바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한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 서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메디포스트를 보유를 하고 지노맨 컴퍼니는 네. 이제 수익을 줄 때 우리가 나오자 이렇게 포트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메디포스트가 이렇게 좀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좋다는 거고, 오늘 지놈 보고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제 계좌를 보면서 지놈을 봤는데, 오늘 깔끔하게 이겼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를 봐도 이제 이상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냥 호재로 작용하고 네. 뭐 바로 빠졌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벤트성 수급,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 때는 조금 그 이후에 빠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상으로는 메디포스트처럼 서서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좀 그 위에 크게 막혀 있지 않은 종목을 좀 보유를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을 듣고 제가 좀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댓글에서 지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룰이 가능한가요? 네, 목표가 수정. 제가 그러면은 뭐 장중 목표가를 제가 딱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네. 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적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점은 좀 봐주시면 제가 좋을 또 것 같아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지면 진짜 면목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포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포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종목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은 다 가지고 갈 예정이에요. 디오는 5% 이상 먹긴 했지만 실적도 좋고 네. 뭐 자금력도 빵빵하다고 하니까 포트보다는 제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황태규 교수님, 네. 제가 5% 이상 수익률이 나면 먹고 빠지는 전략을 고수하는 중이거든요. 네네. 이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장 일단은 제가 조금 말을 좀 길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시황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의 그 시황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1225원 10전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현재 지금 불안정한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선물 계약 역시도 장중에 변동성이 심해요.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여러모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더불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 및 업종 대표주가 갈 수가 없고 개별주, 호재에 있는 개별주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조금만 상승하면 또 윗골이 달고 바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박스권이죠. 그러면 보유 종목들 포트를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밑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려갈 만하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이 왔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치면은 오히려 매도, 그다음 내려왔다, 음봉이다. 공포에 사라, 다시 매수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펼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계속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장이 장중에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럴 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내일 같은 내일이 월요일, 네, 월요일장에서 네, 월요일이요? 월요일장에서 장이 조금 받쳐준다면 하루 정도는 더 봐도 되고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받쳐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쳐내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럼 디오는 월요일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저는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마이너스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나요? 아니, 조금 전에 보유하시라면서요. 조금 전에 이런 질문 올 줄 몰랐죠. 뭐 메디포스트 진흥맨 컴퍼니 말씀하셨지만 진흥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호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오늘 만약에 쭉 쐈다가 내려왔을 때 거기서 포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려왔을 때 물려 있다고 쳤을 때는 네. 시간을 좀 주시고 관망을 좀 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순환매가 빨라 하루에 뭐 8섹터에서 막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기 진짜 때문에 그래요. 좀 여유를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여유요. 이럴수록 여유가 안 가져지는데 사실 마음 급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힘들지만 여유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호맨 컴퍼니 예. 오늘 성호 아나운서가 빼면 예. 제가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성 교수님? 어, 전 바이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두 종목 다 괜찮은데 이제 앵커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라고 했을 때 메디포스를 말씀드린 건데 두 개 다 아직 보유할 이슈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격 대비 자체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접근할 만한 곳은 아니고 바닥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윗꼬리가 한번 나타났던 것들은 또 돌파할 때는 또 힘있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받쳐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보유해도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때는 이제 방송 특성상 메디포스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심리전이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저는 사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 포트를 보고 있었는데 다시 성호주린이 포트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야. 시간을 더 뭔가 드린 아닌 겁니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실히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줄까요 하니까 팔지 말까? 이 생각도 들고 제가 좀 말려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우리 고수분들의 종목 보도록 네. 할게요. 민성 오. 고수님은 코인테크, 황태규 고수님은 신흥 SEC 가지고 오셨는데 두 개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맞죠? 2차 전지 더비예요. 와, 2차 전지 더비. 정말 이 정도로 다음 주까지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코인테크 신흥 SEC.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말 그대로 신흥 SEC잖아요. 네. 신흥이 될 친구들. 신흥 강자가 될 친구들이 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신흥 강자, 2차 전지에서 신흥 강자가 될 것인지 하는 신흥 SEC 먼저 들어볼까요? 1번 타자. 네. 들어볼까요? 신흥 SEC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2차 전지 부품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3년 업력의 배터리 안전장치 전문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각형 배터리, 소형 배터리, 소형 원형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해외 우리가 상장이 되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 업체죠. 네. 그쪽에 이제 해외 납품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 원형 배터리로서 여기에서 이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무선 이어폰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무슨 공기팟 많이 쓰실 텐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블루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기팟. 예, 이거 있죠. 네, 이거. 그쵸. 예, 흰 색깔 콩나물. 공기팟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네, 네. 그쪽으로 있어서 이제 코인셀용 제품 개발로 네. 새로운 먹거리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 4분기 때 재고자산 충당금, 성과급 등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해서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자 이번 1분기 때 원재료 가격의 인상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흑자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4,705억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영업이익이 458억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헝가리 법인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중국 천진법인의 흑자 전환에 있어서 이번 1분기 때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동종 업종 대비 2차 전지 그 장비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관심권에 둬도 되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은 그럼 신흥 SEC를 보면은 이제 부품인지 장비인지 왜냐면 요즘 2차 전지 안에서도 섹터가 정말 다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소재도 있죠, 장비도 있죠, 부품도 있죠, 뭐 더 넘어가면 양극재, 페미터리도 음극재.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하자면 신흥 SEC를 장비로 보는 게 좋을지 부품으로 보는 게 좋을지. 부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품 제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부품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소재가 어디가 좋다 또는 뭐 부품이 어디가 좋다, 장비가 어디가 좋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렇게 좀 찾는 방법을 좀 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저희가 차트를 좀 분석을 했을 때 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더 원활히 움직임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신흥 SEC를 픽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흥 SEC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가격 전략은 손절가 뭐 짧게 잡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뭐 56,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네. 그다음에 목표가 64,500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매수가 밴드는 58,500원부터 57,000원까지 조금 눌림해서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 뭐 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N자 캔들로 변형의 N자 캔들로 장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바로 뜰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왕이면 좀 눌렀을 때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신흥 SEC를 쭉 보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6% 올랐고 네네. 전전 날에는 8%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신흥 SEC 자체가 천천히 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툭툭 튀는 종목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추세 같은 경우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네. 주봉의 상단과 저점에 이 밴드를 이어보시면 아직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주봉에서 현재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이제 종가로 마감봉이란 말이죠.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바로 움직임이 액티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도 꽤 좋았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코인 시는 거의 다 오늘의 수급을 보기보다는 최근 수급을 봐도 둘 다 좋게는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제가 여쭤보자면은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친환경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랑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다는 건 다음 주까지도 이 분위기 이어진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 섹터 그리고 어제 하락이 좀 심했죠. 그렇죠. 네, 어제 하락은 뭐. 어제 오늘에 좀 집중해서 시장을 예. 좀 봤더니 다음 주 중에 유력할 수 있는 게 일단 좀 차별화는 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한 장비, 소재 쪽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반도체. 다시 얘기해서 반도체 장비 네. 그쪽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반도체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봐야 된다라는 꿀팁까지 주셨고 네. 신흥 SEC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코인테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코인테크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인데요. 이제 네. 2차 전지를 생산하는데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테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인이랑 기관에 대한 보유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야 조금 고개를 드는 상승 추세 전환의 이 시도를 만들어주고 있고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아직까지 이제야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승 모멘텀의 시작점이고 이제 이 구간은 이제 부담 없이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규모의 수주를 지금까지 실적마저도 꾸준하게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2022년에도 대규모 수주가 이미 들어가고 올해 좀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코인테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종목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코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 생각은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로 지금 부품하고 장비를 알려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소재가 오늘 종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소재는 뭐 끝날라나 다음 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소재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섹터가 같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재가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2차 전지의 테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어떠한 섹터다 제조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보다는 네.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랑 성장 모멘텀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동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인테크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세요. 네, 그럼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손절가는 28,700원대로 이제 너무 길게 잡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박스권 상단 쪽으로 해서 이제 목표가 33,500원대로 우리가 이제 좀 목표가를 잡고 너무 길지 않은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는 31,000원에서 31,200원 지금 부분에서 이제 매수 체결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코인테크가 지난달에 황태규 교수님이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났던 네. 게 제가 대타로 왔었을 때 기억났던 게 명민준 앵커의 포트 안에 이 코인테크가 있었는데 네. 매니저님이 그때 갖고 오신 예, 종목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잘 안 갔었죠. 근데 이번 달에는 그래서 안 가지고 오신 건가요, 코인테크? 사실상 조금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미운 자식이 됐나요? 왜 하필 명미산 아나운서님께서 이거를 피가셨는지 이게 막아꼈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오늘 사실 이걸 또 포착을 했을 때 다시 갖고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서 아닌 거는 일단 뭐 넘겨버리자. 다른 거 많으니까 다른 걸 찾자. 뭐 이런 관점에서 네.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거
출발을 이제 하려고 그러네요. 코인테크 이제 그래요? 시작이에요? 네, 포인테크 그 출발에 관한 거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황태규 매니저님이 네. 봤었을 때 코인테크 출발 시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이 흐름을 바꾸는 봉이 한번 서버렸어요. 그래서 거래량 넣어놓고 외국인 비율까지 올라와주는 양질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 거래량 섞인 봉이 이제 28일 봉이죠. 27일 장대음봉.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캔들까지 지금 소화를 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바로 직진도 가능하지만 브레이크 잡고 뒤로 빠지더라도 네. 하프까지 빠졌다가 바로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캔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차트를 봐도 올라가는 타이밍부터 4월인 거고 네. 3월 내내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차트를 통해서도 보였다는 것 확인이 좀 됐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관해서는 그 막아 꼈다는 게 어느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코인테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인테크까지 들어봤고요. 네. 우리 황태규 고수님은 다음 주에 반도체 장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성 고수님은 다음 주 2차 전지 말고도 다른 거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저도 약간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지금 개별 장세가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는 시기에 기간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성장주 쪽에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에도 이제 장이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장세가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여기서도 좀 견고하게 지금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러한 뭐 성장주들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이게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 왜 한 종목씩만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쉽게 담으면 안 되는 시장인 건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황태규 고수님. 지금 조심스럽긴 하죠. 조심스럽게 가야 되나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장이 끝나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이 다음날 장이 끝나봐야지만 이제 승패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중에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유효해 보입니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 길로 넘기는 이제 오버나이트 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 현재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트레이딩이 가장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장중의 활동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딱 먹고 도망 나오는 그런 형식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성 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이제 약간 금요일 마감장을 가장 조심하긴 해요. 주말에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터질 수도 있고 뭐 확진자 추이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월요일날 장세가 약간 눌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우리가 약간 흐름을 지켜보고 월요일부터 포트를 좀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 라인이 잡히고 좀 테마 순환에 대한 대응 라인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요일 같은 날에는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좀 추려서 가져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2차 전지에서 두 종목 만나봐서 뭐 우연찮게 코인테크는 2달 내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서로가 봤었을 때 아까 이제 황태규 매니저님께서는 코인테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민성 고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신흥 SEC 그 신흥 SEC는 어떻다? 뭐 혹은 뭐 코인테크가 신흥 SEC보다 이건 낫다. 좀 매력적인 구간 뭐가 있을까요? 저 아직도 고민 너무 많이 돼요. 일단은 뭔가 접근성 가격 전략 자체가 이제 좀 더 가벼우면 수급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근데 저는 신흥 SEC 종목도 워낙 좋게 보고 지금 2차 전지 테마는 보통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하게 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고개를 드는 흐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흥 SEC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제 최근에 메인이랑 기관에 대한 보유량을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코인테크가 좀 더 상승폭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은 좀 지켜보고 월요일이 어떻게 스타트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것도 궁금해요. 오늘 저는 아쉬워요. 이거 월요일 흐름을 보고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못 넣죠? 안 되죠. 그거 절대 안 되죠. 좀 개편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포트 결정부터 먼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쪽이 먼저 하시죠. 아니요,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먼저 선택하게 해드릴게요. 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넣을 종목은 사실 마음이 굳혔어요.
네. 넣은 종목은 마음을 굳혔는데 뺄 종목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 민소포트. 저는 근데 두 종목 다 넣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선택하면 두 종목 다 가능한가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아니. 먼저 하라면서요. 방송 재밌게 하려면 제가 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종목만 고를게요. 네, 한 종목만 하시죠. 저는 포트에서 제외하는 종목은 따로 없고요. 네. 신흥 SEC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강자가 되길 바라면서 예. 넣을 건데 제가 봤을 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 확 올랐고 또 6% 확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바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빼는 종목 저 맥스트 빼겠습니다. 그리고 저 코인테크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맥스트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전에 편입했던 것도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은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넣은 건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 좀 괜찮다 보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맥스트를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김민성 교수님한테 한번 이거 옳은 선택인지 네. 한번 봐주시죠. 맥스트 편출한 거. 근데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그냥 메말랐어요. 네, 요새는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서 네. 상승 모멘텀을 만들 때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하락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고 좀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광선 매니저, 다른 타 방송에 있는 신광선 매니저라고 있는데, 지금 성우야 잘 편입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오후 방송하는 밈이 있거든요. 네. 광서봐 잘하자. 그래서 아시죠? 저도 한번 하고 왔잖아요. 예, 광서만 잘하자. 네. 알았어, 잘할게.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하자.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코인테크 편입한다는 거는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맞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저는 이 생각으로 한번 코인테크를 넣고 싶고 2차전지 장비에 대해서 기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린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맞는 코드로 제가 잡아보겠고 네. 바이오는요 아직도 고민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저 일단 두 개 때문에 다. 진홈 안 빼신 거예요? 계속 압박 넣어가지고 말린 것 같아요. 일단 진홈하고 메디포스 다 갖고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 편입까지 한번 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이랑 샵 2034 준비되어 있죠? 황태규 교수님 샵 2034 말씀해 주세요. 네, 샵 2034 황태규 눌러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립니다. 뉴스 정보, 찌라시 정보 여러 가지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하나 또는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하나는 제가 드리는데 드리면은 그냥 무조건 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쏴요 그냥. 코인테크는요? 안 쏘면 코인테크는요? 네? 코인테크는요? 알아서 하시고요. 쏘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네, 드릴게요. 여러분 쪽집배 고수님 아시죠? 황사부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민성 고수님은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10시 40분에 이제 바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튜브랑 이제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포인트를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지금 순환매가 많이 돌아갔을 때 이때 우리가 올바른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을 하고 순환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화 많은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무료 방송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되고 주말 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다음 주 이 쿨타임 채운 다음에 확실한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정보 확실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스치면 상한가 확대 편성이 됩니다. 스치면 상한가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1부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9시 30분에 끝납니다. 기존과 똑같이 특이점에 여기에 포트 대결, 특이점 매니저들의 포트 대결이 함께 펼쳐지는 그런 구성이 됐고요. 자, 2부에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함께하고 있는 전참투가 바로 21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참투도 더 길게 만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요. 전참투가 끝나면 저와 함께 이제 미장 대비를 하실 겁니다. 미장이 이제 22시 30분에 개장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브리핑과 이슈들을 먼저 점검해 보고요. 개장한 후에 매크로도 알아볼 수 있고 미장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지도 함께 저희가
저희가 2부까지 마련해놨으니까요. 24시간 매일매일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은 똑같은 시간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달라진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